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14.4절에 문자 스트림, 그죠? 문자 스트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자 스트림은 말 그대로 16비트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이러한 클래스들입니다. 자,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입출력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자바에서 입출력은 그렇죠. 어떤 특정 명령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클래스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서 그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입출력을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를 알아야 돼? 이러한 클래스들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클래스 구조가 나와 있죠. 자, 문자 스트링과 연관된 클래스만 골라봤어요. 그랬더니 reader 클래스와 입력을 하기 위해서 출력을 하기 위한 write 클래스가 이렇게 두 개가 위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이것의 하위 클래스로서 buffered reader가 있고 buffered writer가 있어요. 그 다음에 input stream reader가 있고 역시 output stream writer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print writer가 하나 더 있고, 여기에는 input stream reader에는 file 많이 쓰이는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file writer가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자, 이것을 14.4절이 좀 길겠지만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대비해 가면서 write 설명하고 reader 설명하고, 그죠? output stream writer, input stream writer 출력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클래스 문자 스트링과 연관. 자, 그럼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어떤 클래스에서 있어요. 일단 클래스들이 모두가 이 클래스에 어떠한 메소드가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일단 write 클래스와 reader 클래스에 대해서, 그래서 문자 스트림의 입출력에 필요되는 다양한 메소드를 제공하는 추상 클래스라, 추상 클래스, 그죠? 그래서 write 클래스 살펴 close, 이건 뭐야? 입력 스트림 맞는 flush, 버퍼에 저장된 모든 내용을 로 전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퍼 단위로 출력을 할 때, 버퍼 단위로 출력을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버퍼 입출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게 버퍼죠. 왜냐하면 한 글자를 출력한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바구니를 둬가지고 빡 차면 바구니 단위로 출력을 왕창 시켜버리고,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시간에 버퍼를 이용한 입출력에 대해서 배웠죠. 그 배우신 분들도 있고 또 전산학을 안 배우신 분들은 안 배운 분들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입출력을 수행을 할 때 한 바이트 단위, 한 문자 단위로 한다는 건 무리니까 버퍼를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버퍼가 꽉 차면 보내는데, 어느 데이터를 이제 출력을 시키려고 보니까 여기서 버퍼가 꽉 차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끝나버렸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꽉 차지 않았더라도 이것은 출력해야 될 데이터니까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때 flush라는 메소드를 쓰면 버퍼가 꽉 차지 않았더라도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write 메소드, write, integer C, write 메소드, write, 즉 이 메소드는 write 클래스의 메소드인데 얘는 16비트 단위의 입출력을 한다 그랬어. 16비트 단위로 뭔가 출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인테저 C음, 인테저는 몇 비트? 32비트,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32비트를 출력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인테저 C의 하위 16비트를 스트림으로 출력을 해버려요. 그죠? 스트림으로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write character buffer, 캐릭터의 배열이네. 캐릭터는 몇 비트? 16비트예요. 그죠? 16비트의 배열이니까 버퍼에 있는 배열의 문자들을 스트림으로 하나하나 출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 뭐 돼 있어? 오버로딩 되어 있죠? 이 메소드들이, 그죠? 오버로딩 되어 있어요. 많이 쓰이는 메소드일 텐데. 자, 역시 배열을 주고, 인덱스 주고, 사이즈 주니까 이제 뻔하지? 이런 메소드 보면. 이 위치로부터, 이 크기만큼, 그죠? 자, 스트링 S. 이것도 역시 뭐예요? 문자열도 역시 16비트 문자들이 배열일 테니까, 집합일 테니까, 문자열 S를 몽탕 출력을 시키는 거죠. 자, 문자열 S에서 요 위치부터 요 사이즈만큼 출력을 시켜라. 자, 이러한 메소드가 writer 클래스에 있습니다. reader 클래스에는 뭐가 있겠냐? reader. 말 그대로 반대죠. 읽어드리는 거죠. 이건 입력 스트림을 닫을 때, 닫을 때. read는 역시 다음 문자를 읽어서 반환을 합니다. 자, 반환을 하는 타입이 뭐냐? 이걸 잘 봐야 되죠. 인테저예요. 즉, 읽은 문자는 분명히 16비트일 텐데 그것을 읽어서 반환하는 문자는 32비트 인테저 값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력 스트림에 읽을 문자가 없으면 대기하고, 읽을 문자가 파일에 끝이면 마이너스 1을 역시 반환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16비트를 읽어서 앞에다가는 뭐예요? 0000를 붙여서 반환하겠죠. 32비트로. 그죠? 그 다음에 read. 같은 read인데 얘는 뭐예요? 캐릭터의 배열에 읽은 값을 집어넣겠다. 그죠? 입력 로부터 버퍼 배열의 크기만큼 문자를 읽어드려서 버퍼에 저장하는 이러한 메소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도 또 읽은 값을 인테자로 반환을 해줍니다. 읽은 문자의 개수를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역시 버퍼의 배열의 요 위치로부터 요 개수만큼이겠죠. 자, 마크. 그 다음 마크 서포티드. 이렇게 많이 쓰이는 메소드는 아닌데요. 이것도 아마 과거 1점 버전에서 쓰이던 메소드 같은데, 마크. 스트림의 현재 치를 마크하고, 마크 서포티드는 현재 입력 스트림이 마크에서 false.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메소드. 자, 불리한 ready. 문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false 메소드, reset 메소드 역시 마크와 연관된 메소드, 어떤 포인트를 옮겨주는 거죠. 스킵도 역시 num 캐릭터로 지정된 문자 수만큼을 스킵하고 스킵된 문자의 수를 반환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읽겠다는 얘기죠. 스킵해라 이 뜻이겠죠. 이렇게 해서 reader 클래스와 writer 클래스의 메소드들을 주로 살펴봤어요. 그죠? 자, 그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니까 그 클래스로부터 리더와 라이터로부터 뭐 객체를 직접 생성해서 써야 될 일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왜 갑자기 또 예외 처리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출력과 연관된 예외 처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바는 입출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의 처리를 요구를 해요. 자, 우리가 예외 처리 배울 때 뭐를 배웠어요? 런타임, 그죠? 런타임과 연관된 예외들과 에러 클래스와 연관된 예외들은 프로그램에서 잡지 않아도, 프로그램에서 그 예외를 처리하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에러를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에러를 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걸 다 잡아도 돼요. 그러면 결국에 프로그램 짜는데 예외 잡다 볼 일 다 본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러한 런타임과 에러 이것이 아닌 특히 입출력과 같은 경우, 그죠? 반드시 예외를 요구를 해요. 예외 처리를 하도록 요구를 해요. 그래서 예외의 처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호출한 메소드에게 넘겨주거나,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 메소드로 호출한 놈에게 그냥 던져줘 버리거나, 또는 메소드 내에서 어떻게 직접 처리를 해야 되죠. 아직도 이 부분이 필링이 안 오시는 분들은 9장으로 백트래킹을 하셔서 9장 강의를 또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void 메소드 해놓고 void main 해가지고, 자, file writer fw new file writer 이렇게 해서 파일에다가 어떤 걸 write하기 위해서 객체를 생성을 해요. 이미 file writer 객체는 JDK에서 제공되는 IO 관련 패키지에 클래스에, 그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짰다 이게. 이거 에러예요, 이거. 그죠? 이거 에러예요. 왜 에러야? 너 지금 파일에다가 라이트 하려고 파일을 오픈했는데 그 파일과 뭐야? 결국에 이게 스트림을 여는 거야. 그 파일은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있겠지. 거기과 이렇게 스트림을 여는 거야. 네가 스트림을 열려고 했는데 이 파일이 없으면, 이 네가 아기먼트 제로로 지정된 그 파일이 없으면 너 어떻게 할 건데? 그 뜻이야. 너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 메인 메소드는 스로우스라는 요게 없다면 이건 에러야. 컴파일러가 에러야. 그죠? 컴파일러가. 너 여기서 이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왜 처리하지 않냐?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9장에서 해봤죠.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스로우스를 이용해서 IO 관련 예외는 스로우스를 이용해서 다 이 메인 메소드로 호출한 놈에게 넘겨주겠다. 메인 메소드로 누가 호출했죠? 메인 메소드는 누가 호출했어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호출했잖아. 이 프로그램 시행시킬 때 어떻게 써? 우리가 자바 해가지고 이 클래스의 이름을 써줬죠. 클래스 이름 점 메인이라고 똑같다 그랬죠? 클래스 이름 점 메인 한 거랑, 그죠? 그건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놈을 누가 호출했어? 자바 버추얼 머신이잖아. 이 자바라고 하는 인터프리터잖아. 그죠? 이놈에게 넘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죠? 요 스로우스로. 그래서 스로우스를 이용해서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트라이 캐치절로 때려 잡아라는 얘기죠. 그죠? 트라이 캐치절. 요 부분,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트라이로 묶고 캐치절에서 IO exception을 처리를 해주면 이건 에러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에러가 났을 때 처리 루틴이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여기서 에러가 났을 때 자기를 호출한 놈에게 넘겨주라고 했으니까. 스로우스를 쓰지 않으면 이건 반드시 에러다. 트라이 캐치절 쓰지 않아도 역시 에러다.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한다는 것이죠. 자, 예외 처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을 한 컵 마시고 제가 자, 그 다음에 322페이지 클래스 구조를 보니까 리더와 라이터는 배웠고, 라이터 리더 배웠고, 그 밑에 인풋 스트림 라이터와 인풋 스트림 리더와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중간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는 무엇을 하는 클래스냐? 자,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클래스와 인풋 스트림 리더 클래스. 그래서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클래스도 상속된 클래스죠. 자, 문자 스트림을 바이트 스트림으로 바꿔요. 16비트 데이터를
데이터로 바꿔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생성자는 F스트림 라이터, 아웃풋스트림이 바로 뭐예요? 이게 8비트에 해당되는 문자, 바이트 스트림과 연관된 클래스예요. 아웃풋스트림이. 그죠? 이 객체는 요 객체 통해서 8비트로 변환을 시키다. 이게 와야 되는데. 역시 여기 엔코딩하는 방법을 썼어요. 엔코딩은 변환 방법. 자, 그렇게 많이 쓰이는 클래스는 아닙니다. 중간 클래스로서 역할을 할 뿐이죠. 스트링 메소드는 get encoding 메소드. 그죠? 요 메소드다. 인풋 스트림 리더는 반대겠죠. 그죠? 반대되는 클래스겠죠. 역시 리더 클래스로부터 상속된 클래스고요. 바이트 스트림 문자를 바이트 문자를 8비트 문자를 문자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그죠? 16비트 문자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 인풋 스트림 리더, 인풋 스트림 해가지고 스트링 엔코딩 방법.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get 엔코딩에서 똑같은 메소드. 그죠? 그렇게 중요한 클래스입니다. 이것은 인풋 스트림 리더와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클래스는 바이트 스트림과 연관된 그러한 클래스. 그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아웃풋 스트림 리더 클래스가 이렇게 바이트를 이렇게 라이트를 하면 를 바이트로 변환을 해서 아웃풋 스트림 입체로. 그죠? 아웃풋이 바로 뭐야? 바이트죠. 그놈을 출력하는 또한 클래스이다. 자, 인풋 스트림은 역시 뭐예요? 인풋 스트림 클래스로부터 어떤 바이트 단위로 입력을 받게 돼요. 이 얘기 무슨 얘기? 그러니까 인풋 스트림 클래스라고 하는 놈이 하는 역할은 바이트를 문자 단위로 변환해서 어디로부터 받아? 바이트 단위로 입력을 받아서 그놈을 뭘로 바꿔? 16비트로 바꿔서 그놈을 리딩을 하는 이러한 클래스가 바로 인풋 스트림 리더 클래스예요. 그죠? 자, 이러한 클래스가 있다 하는 사실 정도만 아셔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이는 그러한 메소드가 아니니까. 자, 역시 문자 스트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실은 문자와 바이트를 비교하면 사실은 자바에서의 입출력은 대부분 바이트로 입출력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문자 단위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이러한 문자 단위 입출력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파일 라이터 클래스와 파일 리더 클래스예요. 그죠? 파일 라이터 클래스와 파일 리더 클래스. 그래서 파일 라이터는 어떻게 상속이 돼 있죠? 자, 그 그림에서 보니까 라이터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이면서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클래스의 또 하위이죠. 그죠? 라이터,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그다음에 파일 라이터 이렇게 상속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클래스로부터 상속된 클래스, 라이터 클래스로부터 또 상속이 됐죠. 그것의 할아버지가 라이터니까 어떤 파일에 문자를 출력하는, 그죠? 파일에 문자를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파일에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파일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파일명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파일의 패스를 지정하는 이걸 가지고 생성을 하든지 그 파일의 패스, 그다음에 불리한 append, 그 파일에 append가 true이면 파일이 기존에 있을 경우에 append가 true이면 이 뒤에다 갖다가 계속 붙이고 라이트를 하고 이게 false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파일을 오버라이팅 처음부터 기존에 있는 거 위에다가 계속 라이트를 한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append가 true이면 파일의 끝에 문자를 첨가하고 false이면 기존 문자 위에 겹쳐서 출력을 하고 파일 라이터의 객체를 생성할 때 파일 객체 줄 수 있죠. 파일 객체 앞에서 배웠죠. 뭐야? 그 파일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주어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생성자들은 throws IO exception, throws IO exception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서 쓰기만 하면 되겠죠. 자, 파일 리더는 이게 또 줄이 쫙 가나. 파일 리더 클래스는 말 그대로 반대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기 위한 클래스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일 리더 클래스는 인풋 스트림 리더 클래스로부터 상속된 클래스예요. 그죠? 그리고 리더 클래스로부터도 상속돼 있죠. 할아버지가 리더니까 파일로부터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역시 파일명을 줘야 되고요. 파일 객체를 주든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일 라이터와 파일 리더 클래스. 자, 보면 파일 라이터 클래스가 하는 일은 뭐예요? 라이트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문자를 어디다? 파일에. 그죠? 파일에. 자, 파일로부터 어떻게 바이트 단위로 읽은 것을 파일 리더 클래스는 문자 단위로 리딩을 합니다. 그죠? 문자 단위로. 자, 이렇게
파일 리더와 파일 라이터. 그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 자, 역시 예제를 들어보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파일 라이터에다가 어떠한 내용을 라이트 한 다음에 그 파일로부터 다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public static void main에서 자, string source 그래서 어떤 문자열 객체 그죠? 문자열 객체. 그래서 비어 있어야 비로소 가득해지는 사랑. 백슬래시 n을 넣고 플러스.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시일 텐데요. 하여튼 그 시의 일부를 이렇게 문자열로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캐릭터, 인테자, 텍스트, new 캐릭터, source.length.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자, 캐릭터의 배열. 그죠? 캐릭터 배열을 생성했어요. new. 그래서, new 캐릭터 source.length. source는 뭐예요? 스트링 소스죠? 자, source.length 하면 그 문자열의 길이죠. 이 문자열의 길이만큼 캐릭터의 배열을 생성했을 뿐이에요. 그 배열의 이름이 int야. 그죠? 그러니까 이 한 줄은 뭐 하는 거야? 요 문자열의 길이만한 캐릭터 배열을 생성한 문장이에요. 그죠? 그죠? 그랬을 뿐이에요. 거기에다가 source.get 캐릭터 그랬어요. source.get 캐릭터스. source.get 캐릭터스. 이 메소드는 어떤 메소드일까요? source가 뭐야? 문자열. 그러니까 이 메소드는 당연히 뭐야? string 클래스에서 사는데 메소드라. 스트링 클래스 하는데 거기에 get characters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서 찾아보라 이게 그죠? 찾아보라. 그렇게 찾아야 돼요. 메소드를 찾으실 때. 그죠? 자, 그러면 실제 가서 찾아볼까요? 문자열에 몇 장이었어요? 우리가 12장의 문자열을 배웠죠. 문자열의 메소드 나와 있는 부분이 276페이지, 27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get characters라는 메소드가 27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 있어요. 그죠? 그죠? void get characters. 그래서 뭐 어떻게 돼 있어요? integer source start. 처음 게 source start야. 그러니까 처음 게 source start니까 처음에 요 source 요것의 start예요. 요것의 start니까 그것의 0번째부터 그것의 어디까지 끝까지를 어디에다가 intxt 배열의 0번째 위치부터 집어넣어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타겟 문자열을 만드는 거죠. 자, 그 메소드 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인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객체 지형을 모르는 거죠. get characters라는 메소드가 어디서 사는데 메소드일까? 요 객체의 타입이 뭐냐를 보면 되죠. 객체가 스트링 타입이구나. 거기 가서 찾아보니까 있죠. 그것의 0번째부터 그것의 끝까지를 어디에다가 배열, 요 배열의 요 위치로부터 제로. 그러니까 다 들어가겠죠. 이게 이 배열에. 그죠? intxt라고 하는 배열에 다 들어갔죠.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 파일라이트 fw new 파일라이트 아거스 제로 파일의 이름을 아기먼트 제로 값으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파일의 이름을 아기먼트 제로 값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파일라이터 타입의 객체 fw를 생성했는데 그때 파일의 이름을 뭘로 줬어? 아기먼트 제로 값으로 받았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write intxt 하고 이 문자 배열을 write 했다. 그럼 그 파일에 write가 돼 있겠죠. 교수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거 직접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볼까요? 자, 거짓말이 아니다. 보려면 조금 가서 보세요. 보려면 한번 보죠. 뭐 다시 또 컴파일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설명을 거기서 할 걸. 이게 왜 ES 키가 안 먹죠? 지금 컴퓨터가 약간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파일라이터 클래스. 그렇게 해서 파일라이터 자바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 보시면 이제 됐네요. 이 컴퓨터가 왜 갑자기 보려니까 지금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느리냐면 같이 하니까 제가 윙캠이라는 툴을 써서 녹화를 해가면서 이걸 수행시키려니까 이놈이 늦는 거예요. 자, T에 14장에 파일 이름이 filewrite.demo.java죠. 그래서 filewrite.demo.java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똑같은 프로그램이죠. 자, 이놈을 컴파일을 했습니다. 컴파일을 했어요. 자, 컴파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파일을 컴파일을 한 다음에 이제 이 파일을 디렉토리에 내가 이제 아규먼트로 주어서 그 파일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파일 안의 내용에
그놈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파일을 내용을 보려면 txt 볼 수 있나요? 한번 컴파일이 굉장히 늦습니다. 20초,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자, 끝났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일 실행을 해라. 실행을 하면 인수로 뭘 주면 돼? 아기먼트 제로로. 뭐 test.txt로 이렇게 주죠. 파일을 줬어요. 자, 그러면 파일이 생성됐겠죠. 그러면 요 디렉토리에 생성됐을 테니까 새로 고침합니까? test.txt 한번 볼까요? 자, test.txt 파일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요번에는 뭘 봐? 요번에는 요 파일로부터 읽어드리자 이거죠. 읽어드리자. 그럼 파일 리더 데모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자. 자,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역시 파일 리더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파일 리더 FRU 파일 리더 아기먼트 제로. 아기먼트 제로는 당연히 같은 이름을 줘야죠. 한번 안 주고 한번 해봅시다. 조금 있다가. 자, 그런 다음에 인테저 i에다가는 fr.read. read 메소드가 어디서 쓰였지? read 메소드 어디서 쓰였어? fr 객체에서 쓰였으니까 fr. 파일 리더 클래스에 있겠지. 파일 리더 클래스에 있어 없어? 없죠. 누구한테 있겠어? 파일 리더 아버지 누구야? 파일 리더 아버지. 인풋스트림 리더죠. 거기에 있어요? 리더라는 클래스가 없어. 그놈의 아버지 누구야? 리더 클래스야. 리더 클래스야. 그러니까 리드 메소드 있어요. 리드 메소드는 뭐라 그랬어요? 리드 메소드는 그것으로부터 하나의 문자 16비트를 읽어서 인테저 값을 i로 반환한다 그랬어요. 그죠? 인테저 값 i. 그러니까 앞에 0이 붙어 있겠지. 그놈이 뭐가 아닐 때까지, 파일의 끝이 아닐 때까지. 그래놓고 그놈을 찍어라 그랬어. 뭐를 찍어라? 시스템.out.print 했죠? 옆으로 찍어라. 뭐를 찍었어? i를 뭘로 바꿨어? 캐릭터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32비트를 16비트로 바꾸니까 상위 16비트는 띄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문자만 캐릭터로 바뀌어서 찍히겠죠. 그런 다음에 fr 좀 close 했어요. 그죠? 자, 이거 역시 컴파일을 하면 컨트롤 1 컴파일을 하겠죠. 자, 컴파일 했어요. 자, 이걸 역시 읽을 때 만약에 test.txt를 안 주고 일단 주고 읽죠. 주고 읽으면 자, 그대로 나오죠. 되어 있어야 비로소 가득해지는 사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걸 수행시킬 때 이걸 안 줬어. 안 주고 aaa.txt를 줬어. 뭐가 나올까요? 실행해서. 자, 뭐가 나왔어요? 컴파일 할 때는 에러가 안 났는데. 그죠? 뭐가 나왔어? file dir demo main java.io.filereader java.io.file input stream file input stream 요것의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file not found exception java.io.file not found exception aa.txt 지정한 파일을 찾을 수 없다 이거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 파일을 당연히 넣어줘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 리더와 파일 라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버퍼리드 리더와 버퍼리드 라이터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똑같아요. 버퍼를 사용한다는 것만 틀려요. 그죠? 버퍼를 사용한다는 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펜의 색을 다시 바꿔놓고 자, 버퍼리드 라이터와 버퍼리드 리더.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출력할 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버퍼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버퍼 라이터 클래스와 버퍼 리더 클래스가 있는데 버퍼 라이터 클래스. 라이터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죠. 문자 스트림의 출력 시 버퍼. 이러한 클래스를 우리는 필터 스트링이라고 그래요. 필터 스트링. 왜 필터라고 하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생성자는 라이터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는 모두 다 이걸 가지고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라이터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의 객체는 모두 다 매개 변수로 받아서 버퍼리드 라이터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역시 라이터 타입의 객체로서 출력 스트림. 버퍼 여기 뭐 버퍼 사이즈를 준 게 있네요. 버퍼의 크기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묵시적인 버퍼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new line이라는 메소드가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new line. 그래서 새로운 라인에 출력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new line 메소드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고. 버퍼 리더 리더는 버퍼 단위로 역시 리딩을 하는 거죠. 리더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로서. 역시 똑같아요. 인풋 스트림 역시 리더 타입의 객체를 다 받을 수 있죠. 버퍼 사이즈 역시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에 메소드가 하나 있어요. 리드 라인. 이거는 라인별로 읽겠다. 버퍼를 쓰니까 라인별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라인을 읽어와 버려요. 하나의 문자를 읽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라인별로 읽어오겠다 이거죠. 자, 이 프로그램 역시 한번 보도록 하죠. 버퍼리드 라이터, 버퍼리드 리더. 자,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프로그램을 한번 봤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그 프로그램의 버퍼를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보면 돼요. 앞에 프로그램하고 똑같죠. 직접 실행 안 시켜봐도 되겠죠.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역시 string source에다가는 비어 있어야 비로소 똑같은 게 들어가 있고, 역시 캐릭터, 인테저, 텍스트 똑같죠? 역시 똑같죠. 어떻게 했어요? 일단 파일 라이터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죠? 파일 라이터. 그 파일 라이터 객체를 가지고 객체를 뭐의 매개 변수로 줬어요? 버퍼리드 라이터의 매개 변수로 주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BW를 생성했어요. 그럼 BW라는 객체는 어떤 특성이 있어? 일단 자기는 뭐야? 버퍼를 이용하는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BW는 버퍼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놈의 객체를 생성할 때 따라 들어온 게 뭐야? 파일 라이터 객체가 따라 들어왔죠. 파일을 이용하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파일에다가 뭔가 출력을 하는데 버퍼를 이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버퍼리드 라이터 클래스, 버퍼리드 리더 클래스를 필터, 요놈을 가지고 필터링 하는 것 같잖아. 그죠? 그래서 필터 스트링이라고도, 필터 클래스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필터 클래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FW를 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요놈을 가지고 다시 버퍼리드 객체를 생성하면 이 객체는 파일에 출력을 하면서 버퍼 단위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죠. 그래서 역시 BW write 해가지고 INTXT 똑같죠? close. 이것도 역시 똑같이 출력을 하겠죠. 다만 버퍼 단위로 출력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똑같이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버퍼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죠? 자, 리딩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자, 반드시 수행시켜 보도록 하세요. 자, 리딩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버퍼리드 리더. 똑같죠? FR, new, file reader, args 0. 그 다음에 버퍼리드 리더, BR은 FR을 가지고 역시 필터로 해서 출력을 하죠. 그죠? 입력을 하죠. 지금 입력하는 거니까. 파일로부터 입력받겠다. 그놈을 가서 버퍼를 이용하겠다. 자, 그래서 문자의 S에 어떻게 했어? 파일 S에다가는 BR, read line에서 하나의 라인씩을 읽었어. 그놈이 널이 아닐 때까지. 그죠? read line 메소드, 어디서 선언된 메소드야? BR을 보면 되지. BR이 뭐야? 버퍼리드 리더. 이 클래스에 있겠다. 있어 없어? 있죠. 하나의 라인을 읽는다 그랬죠. 그걸 문자열에 갖다 놓고 그놈을 찍었어요. 훨씬 더 간단해졌죠? 그죠? 그래 놓고 br.close. 자, 버퍼를 이용하면 이러한 장점이 있다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버퍼리드 라이터와 버퍼리드 리더 클래스. 그 다음 마지막이죠. 프린트 라이터. 그죠? 라이터 클래스, 프린트 라이터는 라이터 클래스로부터 상속된 클래스입니다. 라이터 클래스로부터 상속된 클래스로서, 라이터 클래스로부터 상속된 클래스로. 그죠? 이게 바로 프린트 라이터 클래스예요. 그죠? 프린트 라이터 클래스. 그래서 기본 자료형이나 객체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생성자로서 프린트 라이터, 아웃풋 스트림 봤죠? 아웃풋 스트림, 이건 바이트 단위 문자열인데, 그 다음에 라이터, 이건 문자 단위죠. 문자 단위. 그래서 그걸 다 받아들여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트 스트림 타입 또는 문자 스트림 타입의 출력 스트림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플러시 온라인은 라인에 바뀔 때마다 버퍼의 모든 내용을 출력시킬 것인지 그거를 제공하는. 여기에는 프린트 메소드와 프린트 lm 메소드, 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는 자바의 모든 기본 자료형이나 객체 등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러한 메소드이다. 이 프린트 라이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죠? 자, 뭐 그냥 간단하게 이건 이제 뒤에 바이트 단위 프린트 스트림 클래스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한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출력을 시킬 수 있다 이거죠. 모든 단위에. 그래서 print write pw, 그죠? new print writer. 그래서 system.out. 여기서 잘 보시면 system.out 객체를 가지고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야. 자, system이라고 하는 클래스. 우리가 이제까지 출력을 하기 위해서 뭘 썼죠? system.out.println을 썼어요. 그죠? system.out.println. 얘는 system.out이 뭘 가리키느냐 하면 프린트 스트림 클래스 이 객체를 가리켜요. 프린트 스트림은 바이트 단위의 그 출력을 하기 위한 클래스로서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할 텐데, 그 객체를 가리켜요. 그 객체는, 이건 시스템은 말 그대로 현재 실행되는 시스템. 아웃은 프린트 스트림 타입의 객체. 그걸 가지고 PW라고 하는 프린트 라이터 객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거기에다가 요 메소드는 프린트와 프린트LM 메소드를 역시 이놈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알기 쉽게 해서란 자바, 뭐 A, 뭐 500 플러스 500, 뭐 4000L 롱 값이죠. 플로앳 값, 뭐 이런 값들을 쭉 출력시킬 수 있다. 이거보다는 프린트 클래스의 객체를 훨씬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프린트 라이터보다는. 그죠? 자, 프린트 라이터 16비트 단위의 문자를 출력하기 위한 이러한 그
클래스가 있다 한다는 것만 우리가 아시고 예제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스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자바의 입출력은 대부분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자 단위로 입출력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역시 file read, file write, 그죠? file write, file read 클래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길었지만 14.4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14.5절의 바이트 스트림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